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대표님, 엠블럼 사건 영상 하나 올리셨잖아요. 이번 영상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나도 봤죠. 댓글 근데 진짜 많이 달렸더라. 조회수는 많이 안 나왔는데 댓글이 2,000개가 넘던데? 여기 있는 댓글들을 몇 개 읽어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직원과의 소통이 조금 아쉽다는 댓글이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충분히 아쉽지. 나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잖아, 시간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걸러내고 하는데도 그때 그 영상이 한 23분이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날 출고가 됐고 월요일날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건데 이제 이전이 들어간 거고, 그날 하필 우리 직원이 휴무였어. 판매를 했던 직원이 중요한 일 때문에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내한테 연락을 해왔던 게 엠블럼의 이유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을 원하신다. 근데 이런 엠블럼의 사유로는 환불이 될 수 없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당장 연락이 안 되고 오늘 이전이 들어가면 굉장히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좀 해결을 부탁을 한다고 했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일단은 알겠다, 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오늘 휴무니까 그냥 너의 업무를 받아, 내가 최대한 해볼게 라고 하고 오후 2, 3시까지는 연락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제 우리 직원이 당연히 엠블럼을 고지를 안 한 줄 알았어.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포인트를 찍고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엠블럼을 안내를 했든 안 했든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 안 했으면 아쉽긴 한데 안 했다고 해서 환불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라서 내가 그거를 직원한테 확인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애들까지 왜 책임져 주냐, 광고성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정상이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나를 믿고 와준 분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생각은 다를 거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솔직히 나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이 사안에서만큼은. 그날 너무 대화 과정에서 힘들었어, 심적으로. 이제 나도 사람을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황 파악이, 대화를 몇 마디 하다 보면 아는데 이거는 차를 바꿔주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게임이라는 느낌이 왔거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당연히 이전이 되고 이러면은 상황은 더 악화가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전비를 고객이 부담 안 하고 거기서 최대한 풀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오늘 당일날 빠르게 풀어내는 게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또 다른 댓글 중에 액정 보호 필름을 예로 든 거는 에바다, 이건 폴더 2인데 폴더 3라고 하고 파는 거다 라고 하거든요. 그건 냉정하게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폴더 2인 걸 알면서도 폴더 3입니다 하고 그렇게 파면 안 되지. 그렇게 파면 당연히 환불하고 차를 바꿔드려야지.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분이 영상을 끝까지 제대로 인지를 하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청 긴 댓글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중고차라도 허위 짝퉁 로고나 메이커 딴 걸 가지고 한 건 문제긴 문제다. 신발쳐도 나이키 신발 주문했는데 르카프 와봐. 나이키인 줄 알았던 신발이 막상 르카프이고, 르카프 신발에 나이키 짝퉁 로고 붙어있고, 르카프 신발에 나이키 로고 붙였다는 것에서 또한 르카프라도 그게 르카프인지 의문이 들 테고, 로고를 바꿨다는 것에서 짝퉁이 아닐까 의심이 될 테고, 그런 제품에 그냥 로고만 다시 갈아 끼운다고 하면 제품 받은 입장에서 기분 더럽고 기분 나쁘기도 하겠다. 그걸 생각해봐야 됨. 이라고 길게 남겨주셨거든요. 이것도 약간 예시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은데 이분이 핸드폰도 예를 들어주셨거든.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근데 이제 아우디를 벤츠하고 속이고 벤츠 로고를 붙여놓고 판 게 아니잖아. 예를 들자고 하면 나이키 에어맥스 95를 판매하는데 나이키 에어맥스 97 박스에 넣어드렸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아니면 갤럭시 폴드 2를 파는데 폴드 3에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놓고 판 느낌? 근데 지금 액정 보호 필름이 폴더 3 거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드리고 추후에 교환을 원하시니까 액정 보호 필름을 빼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파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예시가 잘못된 것 같고, 짝퉁을 팔면 잘못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화가 날 수 있는데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화를 안 낸 이유가 뭐 딱히 있겠어? 고객님이랑 싸울 수가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원래 흥분을 엄청 잘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분들이 구매를 하러 오셨을 때도 내가 얼굴을 직접 뵀거든?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대화도 나눴고 그 느낌이 좋았단 말이야. 좋았던 상태에서 이런 공교로운
일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과 끝까지 좀 설득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화를 낼 일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나도 뭐 고객님들한테 아예 화를 안 내거나 이러진 않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안 나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제가 보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린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댓글들 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올렸어야 되냐, 고객이 욕먹는 거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더라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 올린 취지는 첫 번째는 사람은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만 생각해.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지만 이거는 좀 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실지 궁금했어. 나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들이 봤을 때 너가 잘못했네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 다른 건지 정말 객관적으로 그걸 한번 바라보고 싶었다. 근데 댓글이나 이런 영상 반응을 보니까 95% 이상은 그래도 나의 상식선에 준하는 생각이 맞더라라는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게 가장 궁금했었고, 왜냐면은 나 또한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올린 취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서 중고차를 살 때 진짜 신중하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 이게 끝에 내가 말씀드리지만 나도 나중에 상황을 알았잖아. 그분이 결국 월요일날 늦게 인천에서 수원까지 오셨고, 판매했던 직원도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놓고 고객님이 오신다, 지금 환불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단 말이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우리 직원이 익스클루시브를 추천을 분명히 드렸고, 이분들이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고, 나이대가 젊은 분들은 벤츠를 타더라도 아방가르드를 선호해.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젊은 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맞고, 근데 나이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가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아방가르드를 원하셨던 건데 갑자기 바꿀 때 돼서 익스클루시브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엠블럼이 교체되어 있었는데도 그거를 인지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엠블럼을 당장 교환해서 출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엠블럼을 구비를 해놓은 업체들이 없더라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당장 엠블럼 교체해서 출고가 안 된다. 알아보니까 엠블럼 가격이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가 빼드리겠습니다 해서 남편분 같이 오셨고 와이프분 같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알겠다고 하셨고, 근데 와이프분은 거의 차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듣고만 계셨고, 남편분이 다 인지를 하신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할 수 없네요 라고 하셨던 부분인데, 나도 좀 아쉬움이 있다 생각했어. 우리 직원한테. 물론 이게 고지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부분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 마음에서는 이런 걸 다 고지했으면 어땠을까 해서 내가 직원한테 고객님이랑 같이 있을 때 참 이건 아쉽다 했을 때, 고객님 그때 5만 원 빼가셨잖아, 이렇게 된 거야 상황이. 그때 난 너무 화가 났어 솔직히. 그래서 나는 그날 교환을 안 해드리고 싶었어. 고객님이 끝끝내 익스클루시브 교환해간다고 하셨을 때 결국 이유는 이거였구나.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거든. 고객님은 정말 찝찝해서 교환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입장에서는 결국 이유는 이거였구나 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나도 안 해드린다고 하고 그 상황에서 해도 되는데 더 이상 고객님과의 다툼을 원하지 않았고, 일단. 그리고 내가 안 해드린다면 싸움밖에 안 되고, 그러면 고객님 뭐라고 하겠어.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럼 나는 또 고객님한테 어떻게 보면 진상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대화가 이렇게 된 김에 이건 내가 해드릴게요 해서 한 건데, 솔직히 해드리고 나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준을 좀 세우려고 해.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구독자분들이 차나두의 좋은 이미지와 나를 보고 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망감 안겨드리기 싫다.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서 최대한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경계가 애매해. 내 생각에서는 이런데 남의 생각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한 거는, 나를 믿고 와주시고 뭐 이런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기준에 맞춰서, 이게 상식선에서 준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다만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차나두의 책임이 크고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는 더욱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영상 취지는 궁금했어. 어디까지가 상식선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남들이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고, 내 기준점을 마련해보자 올린 영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중고차를 살 때 이 차라는 게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바꾸기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게 안 되다 보면 이제 서로 입장 차이가 있고, 그러면 과도한 걸 요구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서로 기분이 상하는 거고, 그러면 좋게 구매해 갔다가도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실 때는 신중한 구매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 차나두를 믿고 와주신다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요구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웠고, 다만 정말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부분은 그거는 정말 끝까지 책임을 져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나도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책임 안 져도 될 일이다 라는 선을 딱 만들겠습니다. 믿고 와주시는 분들은 상식주의에 준하는 선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100%에 가까운 만족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